지금이 5시 35분인데요. 제가 버닝썬 영상을 오늘 오전 10시에 찍었는데 그 시간에 버닝썬 대표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이게 뭐 새로운 영상이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기 와이셔츠를 잘못 입고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게 반팔인데 네, 지금 2월달 맞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영상들을 쟁점별로 좀 차례대로 좀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뭐 도무지 끝날 기미를 안 보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도 한 1, 2주가 된 것 같은데 뭐가 계속 나와요. 계속. 저도 이런 경우로 처음 보는데 마치 이렇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오늘 그래서 그간 업데이트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은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버닝썬 사건이 되게 많은 쟁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쉬우시도록 쟁점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이게 뭐 사건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발단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김씨 성추행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마다 이 사건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김씨의 성추행 사건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됐죠. 집단폭행 이전의 성추행이잖아요, 시점으로는. 그래서 이 김씨 성추행이 있었느냐, 실제로. 오늘 이제 2019년 2월 27일인데 2월 27일 오전 시간 기준으로 현재 이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특별히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해당 성추행 사건을 이제 조사했던 곳이 강남경찰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경찰과 클럽 간의 그 유착관계를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인데 아무튼 여기서 성추행 사건을 그간 조사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2019년 2월 18일날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을 분석하던 도중에 클럽 내에서 김씨가 추가로 성추행하는 듯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서 지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좀 살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또 여성이 이제 보호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클럽에서 경찰에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여러 영상들을 거기서 뭐 김씨가 얘기한 대로의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김씨가 누굴 뭐 지키려 한 모습은 없고 누군가를 좀 추가로 성추행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이거를 지금 국가수에 이 화면을 보정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영상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뭐 보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수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은 김씨가 뭐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씨는 현재 이렇습니다. 이 김씨한테 무차별적으로 막 폭행을 가했던, 그러니까 집단 폭행 이슈가 처음에 됐었잖아요. 집단 폭행을 가했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럽 이사가 장씨. 그 뭐 이 양반은 어떻게 되냐? 이 양반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직접 갔어요. 그래서 김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을 해서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라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사실 경찰의 발표나 클럽 측의 주장이나 사실 뭐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폭행을 한 장씨가 가서 한 번 더 읊어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경찰의 발표 내용, 이 장씨가 진술한 내용, 뭐 이런 게 알려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김씨의 대응은 어땠느냐? 물론 김씨는 아직도 뭐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2019년 2월 18일 같은 날이죠. 경찰이 인터뷰를 했던 날하고. 이 김씨의 법률 대리인 쪽에서, 변호사 쪽에서 이 추가 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뭐 경찰들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아직 이게 성추행 피해자가 특정도 안 된 상태고 국가수 이제 영상 분석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뭐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김씨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밝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건이 뭐 이걸로 안 끝나요. 당연히 지금만 봐도 뭐 폭행, 성추행, 경찰과의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 여기에 이제 마약, 이번에 이제 명예훼손까지 진흙탕 싸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이게 사건이 양상이 어떠냐면 이제 꼬리를 이렇게 계속 물고 있는 양상이에요. 하나가 밝혀지면 뭐가 또 하나가 밝혀지고 이런 양상인데, 이 김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여성 2명 중에 한 명이, 이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는 클럽에 마약을 공급하던 마약 공급책이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여성이 만약에 클럽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여성이라면 이 김씨가 하는 말이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예상대로 된 거죠. 이러면 마약 공급책이면 아주 깊숙한 관계자죠. 김씨의 성추행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뭐 어떻다라고 발표를 완벽하게 안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는 맞지만, 어쨌든 클럽 측에서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갑자기 막 달려들고요, 클럽 가드들이. 그러니까 뭐 얘기가 그 여성이 뭐 클럽 관계자들하고
유통하고 친분이 있는 마약 공급책이다 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초반에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리는 듯한 대목이죠. 물론 뭐 사실 이 사건 전체를 보자면 더 좀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중국인 여성이래요.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진 마약 공급책이 클럽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성추행을 당했냐 안 당했냐의 문제보다도 이제는 버닝썬에 진짜 마약 관련된 유통이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이 마약 공급책으로 밝혀졌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밝혀지는 건 사실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17일, 이거 뭐 하루 이틀 새에 뭐 엄청 일이 일어났네요 보니까. 아무튼 2월 17일 새벽에 김 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이 중국인 여성, 마약 공급책인 중국인 여성의 집을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요. 이 집에서 마약 비슷한 액체랑 가루랑 나왔어요. 이미 그 압수수색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마약으로 밝혀지면 우리나라 마약관련법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일단 마약으로 밝혀지면 국가수에서 이 사람은 처벌은 확정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갖고 있었으니까 투약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투약 혐의를 또 밝혀내기 위해서 이 여성의 모발하고 소변을 채취해서 마찬가지로 국가수에 또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의 결과만 나오면 이 부분은 이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중국인 여성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뭐 밝혀지게 된다면, 마약 관련된 일이 밝혀지면 김 씨가 이 여성을 성추행을 했건 안 했건 이젠 그 문제가 아니죠.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이 여성은 무조건 마약 관련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 의혹은 이 지금 중국인 여성 말고도 이미 또 다른 쪽에서 밝혀진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닝썬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대마, 필로폰, 물뽕, 엑스터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마약을 소지한 게 잡힌 거예요. 대단하죠. 무슨 마약 보부상도 아니고 이걸 다 갖추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이미 이 직원은 그 마약 소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구속이 이제 2019년 2월 18일 날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디서 밝혀냈냐면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밝혀낸 겁니다. 강남경찰서가 아니고. 버닝썬 사건을 전적으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광역수사대예요. 여기서 이제 마약이랑 경찰 유착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말고도 이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원래 이 강남 관련 클럽 등의 유흥업소나 마약 관련된 조사를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19년 2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 버닝썬 직원이 이제 광수대에 뭐 구속되기 전날이죠. 부산경찰에서 버닝썬 말고 다른 강남 클럽,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A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마약을 판매 투약한 혐의로 직원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를 적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잡힌 직원 2명 중에 1명이 이 클럽 버닝썬에서 일했던 친구였던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추측컨대, 이건 뇌피셜인데요, 아마 이 광수대 쪽에 잡혔다는 그 버닝썬 직원도 부산경찰에서 적발한 뭐 그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이 내용과 관련돼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게 같이 잡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냥 언론의 보도자료만 봐서는 뭐 구속됐다는 사람이 2명인 건지 아니면 같은 인물을 두고 얘기하는지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 중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내지는 투약했다가 걸린 사람이 이제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닝썬은 점점 더 마약과 관련된 클럽이었다 라는 사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뭐 가버리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이제 김 씨 있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슈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김 씨는요, 대한민국 거의 뭐 클럽의 마약이라든지 이런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 이제 영웅이 되는 구간이 발생이 돼요. 뭐냐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뭐 적발건이라든지, 아까 그 중국인 여성도 있었고 버닝썬 직원도 있었고 클럽 A에서 뭐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이게 지금 버닝썬 사건과 다 관련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지금 이 문제를요, 그냥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유흥업소나 클럽을 대상으로까지 지금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 씨의 집단 폭행으로 만들어졌던 이슈가 강남이나 뭐 전국에 있는 그런 뭐 유흥업소의 마약 유통까지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됐으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비 효과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김 씨가 버닝썬을 넘어서 클럽과 전체에 지금 카운터 펀치 한 방 매긴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실제로 2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클럽이나 유흥주점 뭐 이런 곳의 마약류 유통과 이걸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요.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냐면, 전국적으로 마약 수사관 1063명이 1차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계, 여성청소년계, 사이버수사대, 외사수사계까지 지금 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다 여기다 투입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찰에서 SNS나 뭐 인터넷까지 지금 그냥 싹 다 뒤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이참에 마약 뿌리 뽑읍시다. 저는 아주 이게 통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과의 또 유착 관계가 또 남아있죠, 쟁점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건이 흐름이요, 앞뒤로 좀 이어져요. 꼬리물기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 영상 제가 찍었을 때 시점부터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 버닝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 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버닝썬의 그 임대를 내준 호텔이 있죠. 이 호텔의 실소유주인 기업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사내이사라고 하는데 아마도 경영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이 버닝썬 사건 커진 다음에 해당 호텔에서 버닝썬하고 임대 해지했다고 기사 떴었거든요. 나가라는 거죠. 뭐 우리 호텔에도 좀 이미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의 사장이 버닝썬에 투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강남경찰서하고 또 뭔가 경찰 발전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호텔 사장을요. 제가 그냥 호텔 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호텔 사장이요, 재직 중인 그 호텔의 모기업, 이 기업에서 버닝썬에 2,100만 원을 출자를 하고 나중에 10억 원을 빌려갔대요. 원래 버닝썬이 그냥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버닝썬 가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의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호텔 사장이 여기다 2,100만 원 투자를 한 거니까 지분율로만 보면 4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소유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하고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연결고리는 있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이 사람만 봐도 지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버닝썬 사건 터지고 나서 이 건물주인 호텔 측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가게 빼라니까 그냥 그 수천만 원 되는 인테리어부터 바로 빼기 시작했어요, 버닝썬에서. 자, 세 번째로,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의 사장이 버닝썬 지분의 42%를 또 가진 주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인이고 여기도 주인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의 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뭐 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일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일단 강남경찰서 자체가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는 지금 손을 다 뗀 상태예요. 왜냐면 경찰청에서 이거 저기 계속 강남경찰서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건이고, Y지구대도 이 강남경찰서에 이제 산하에 있는 지구대니까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용의자인데 용의자가 스스로를 뭐 수사한다라는 게 지금 국민 여론으로 좀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서 빠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 버닝썬 관계자가 경찰서 또 관계자로 밝혀졌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리고 2019년 2월 22일 날, 그러면은 이 경찰서하고 버닝썬 관계자하고 또 연결고리가 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누구냐면 클럽 또는 유흥업소하고 경찰을 연결하는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또 전직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역수사대가 Y지구대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지금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리고 버닝썬은 2월 17일 날 이미 뭐 문을 닫은 상태죠, 지금. 제가 이거는 날짜 관계없이 그냥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하나 또 기억나실 거예요. 버닝썬 지금 방 뺐다고 했잖아요. 문제 있으면 방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거 버닝썬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다. 나는 뭐 저기 그런 루머에 흔들리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진짜라면 내가 버닝썬 문 닫고 나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버닝썬 뭐 대표로 알려져 있는 이 씨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하고 저기 호텔 사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호텔 사장의 주주일 뿐이지 실제로 뭐 드러나 있는 대표는 아니었던 사람이고, 이 버닝썬 문제 있으면 문 닫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대표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그 장이사라는 사람이 김 씨를 저기 집단구타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 여튼 뭐 이 버닝썬 대표로 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됐냐, 지금. 클럽이 일단 문을 닫았잖아요. 뭐 어찌됐든 약속은 지켰네요. 문제 생기면 닫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끝납니다. 이래서 지금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도 지금 광역수사대 수사 과정에서 마약 유통 혐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택 압수수색을 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똑같이 소변이랑 모발이랑 해서 국가수로 보냈다고 하죠. 결과가 아마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 사람 정말 대단히 파렴치한 사람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버닝썬 문 닫으면서 본인 SNS에 또 장문의 글까지 남겼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들이 끝까지 인정 안 한 거예요. 오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버닝썬 운영을 계속하면 버닝썬을 사랑해주는, 버닝썬을 믿어주는 이런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마치 뭐 손님들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양반처럼 적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지금까지도 근거 없이 막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그 버닝썬과 관련된
이런 주장들은 자기들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나가겠다. 물론 뭐 책임도 회피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SNS에 글을 적었는데 그래 뭐 한번 뭐 지켜봐야겠네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음은 이제 승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승리는 이 버닝썬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영에는 참여 안 했고 홍보만 좀 도와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지금 그만두고 군대 간다고 준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카톡 영상하고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16년에 승리하고 모 연예인 남편하고 설립을 한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Y회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계열사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름이 실제로는 2글자예요. 금방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그 실명을 거론은 안 하는 건데, 여튼 한 글자가 그 연예인 남편의 성씨고요. 한 글자가 이제 승리의 이름 중에 한 글자를 따서 만든 회사라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도 내가 경영에 참여 안 했다, 이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본 그 승리가 운영한다는 그 라멘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이 라멘 프랜차이즈가 연예인 남편하고 세운 Y회사의 한 계열사인 거죠.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버닝썬 대표라는 이 대표 있잖아요. 자기 SNS에 자꾸 글 올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건 터지자마자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계속 주구장창 승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버닝썬의 이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승리도 버닝썬하고 뭐 크게 관계는 있지 않은데 내가 디제잉 하다 보니 기회가 돼가지고 홍보를 좀 도와주게 됐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둘의 얘기만 듣자면 승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 버닝썬 대표는 나쁜 놈일지라도.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버닝썬의 이 대표는 승리의 라멘 프랜차이즈의 가맹 점주이자 호텔 사장 있잖아요. 호텔의 모기업인 그 회사의 등기이사로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 지금 분명히 엮여있는 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제가 이전에 찍어 올렸던 영상에서 승리가 이제 버닝썬과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냥 자기가 좀 이제 솔로로 쉴 때 디제잉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인연을 통해서 이걸 계기로 그냥 홍보이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 안 했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기들만 해도, 이 사실들만 해도 이게 사실 서로 진짜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지냈다라는 게,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자,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예인 남편하고 승리가 세운 그 Y 회사 있잖아요. 라멘 프랜차이즈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알고 보니까 이 회사에서요, 아예 그냥 버닝썬의 주식, 버닝썬 지분의 20%를 아예 소유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승리는 분명히 별 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이사 맡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20%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버닝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버닝썬의 홍보, 마케팅 활동에 주력을 했다고 했는데 홍보이사 직함을 뭐 좀 줘가지고 겸사겸사 도와줬던 그런 수준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왜냐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준 곳을 홍보이사로 도와준 게 되는 거니까,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경영에는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버닝썬에 이 클럽 돌아가는 상황이나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중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후반에 말씀드렸던 김 씨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마약 공급책으로 밝혀져서 집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마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그 중국인 여성, 이 여성하고 승리가 클럽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 SNS에 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물론 서로 그냥 그 상황을 몰랐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약간 보면은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쟁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버닝썬의 공동 대표 중 한 명은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등기이사. 아,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또 깜빡했는데, 아까 그 호텔 사장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상으로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동 대표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 호텔 사장이. 그러니까 호텔 사장이자 버닝썬의 공동 대표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강남경찰서의 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버닝썬의 대표 하나, 그 이 대표는 사건 초기부터 승리 계속 아무 관련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간 선긋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승리가 대표로 있는 Y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라면 프랜차이즈의 가맹 점주고요. 참고로 승리는 이 버닝썬의 홍보이사고, 승리의 어머님은 이 버닝썬의 감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로 뭐 직함 나눠먹기 이런 거 한 게 아닌 이상은, 이게 지금 막 관계들을 보세요. 이렇게 진짜 이게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 성접대 이슈까지 터졌는데, 그 주 무대처가 만약에 클럽이었다라고 한다면 승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다 거짓말 되는 거죠. 전혀 몰랐다고 한 얘기들이요. 이 정도면은 여기 뭐 회사 이름만 이렇게 서로 다르지, 뭐 호텔, 승리가 세운 회사, 버닝썬, 거기다 그 유착관계에 있던 경찰까지 이게 지금 거의 한 팀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새롭게 발견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거 버닝썬 참 뭐 다이나믹하네요. 스펙터클하고 좀 나쁜 쪽으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계속 한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뭐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이게 지금 유야무야 뭐 대충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 막 이렇게 경찰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국민적으로 되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총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라니까요, 눈.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